한 주 동안의 사건, 사고와 기획 기사 등 주요 기사를 다시 짚어보는 클릭 취재 수첩입니다. 지난주에 보훈병원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의약품을 남용하는 실태에 대해서 집중 취재 보도해 드렸는데요. 사회일부 조임정 기자와 함께 보다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보훈병원에서 남용되고 있다는 이 약이 어떤 진통제입니까? 네,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패치딘이라는 약입니다. 진통제로 사용되는 약입니다. 통증을 완화시키는 주사제인데요. 중증 이상의 통증에 사용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혈관에 소량만 투여해도 정신이 몽롱해져서 통증이 사라지는 건 물론이고 환각 증세까지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패치딘 주사제를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약물이 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이강진 기자의 기사로 확인해 보시죠. 네. 패치딘이라는 진통제입니다. 암 환자나 팔다리가 절단돼 극심한 통증을 앓는 중상자들에게 처방됩니다. 하지만 중독성이 매우 강해 마약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패치딘은 합성마약으로서 무분별한 오남용을 했을 경우에 심각한 중독 증상과 함께 과도한 망상, 불안, 공포를 유발시킬 수가 있고 호흡곤란이나 혼수 상태, 그리고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약물입니다. 처방 기준을 보면 50mg짜리 앰플을 서너 시간에 한 개씩 맞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루 내내 맞는다고 해도 8개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관리하는 보훈병원에서 환자 한 명에게 하루에 수십 개를 투약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손이 절단되고 신경통까지 앓고 있는 환자의 진료 기록입니다. 새벽부터 한두 시간 간격으로 한 차례에 8개까지, 하루 동안 맞은 앰플이 무려 58개나 됩니다. 3년 동안 32,000개를 맞은 환자도 있습니다. 날마다 꼬박꼬박 30개씩 맞은 셈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 개씩 그렇게 나중에는 이제 2개씩 맞아야 돼. 조금씩 올라가더라고 그게요. 안 되니까. 단순한 진통제로 알고 맞은 주사. 마약의 중독성과 내성 때문에 환자들은 더 극심한 통증에 빠져들었습니다. 뭐 처음에 뭐 봐야 뭔지 알았네. 진통제로만 알았지 뭐 그게 뭐 마약이라는 거 알았나요 뭐. 그걸 말니까 사람이 도망가죠 뭐. 더 넘어지고 뭐. 마약류 진통제는 전국의 보훈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5개 보훈병원에서 2만 명 가까운 환자에게 투약된 패치딘 앰플은 36만 개가 넘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처방이었다고 해명합니다. 그분이 또 막 그냥 뭐라 그럴까요? 막 아파서 막 펄펄 뛰고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뭐 심지어는 뭐 자살 충동까지 이렇게 뛰어내리고 조절해주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나 환자 치료 목적이라는 건 말뿐 실제로는 마약 중독자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이 환자는 전부 다 중독됐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약을 많이 줘가지고 통증도 악화시켰고 콩팥도 나쁘게 만들고 다른 기관도 장기도 만들어 아마 수명대로 못 사실 거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마약류를 관리 감독하는 식약처.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지 대책도 없습니다. 다른 데로 불법 유출을 시켜놓고는 이제 뭐 환자한테 투약을 했다 이러는 경우도 있고요. 인용되는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걸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지역 주민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보훈병원. 근본적인 재활과 치료보다는 환자들을 마약에 의존하도록 방치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만 가시고 하면 무조건 마약 줘. 그 위에도 그 밑에도 마약 줘. 야 구성력 마약 많은 사람이야. 그게 그렇겠지만 기분 나쁠 수가 없어요. 그냥. YTN 이강진입니다. 네, 이강진 기자의 보도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이 국가기관인 보훈병원에서 이렇게 마약류 처방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비난을 살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성이 강한 마약 진통제를 계속 맞다 보면 환자들의 고통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화면을 통해서도 환자들의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일 적정 권장량인데요. 일일 권장량은 8개에서 10개가 적정량이라고 합니다. 네. 50mg의 앰플을 기준으로 한 건데요. 하지만 기사에서 보셨듯이 3년 동안 32,000개나 처방받은 환자도 있었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3년 동안 매일매일 20-30개를 맞은 셈입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고통을 호소해서 어쩔 수 없이 처방을 늘렸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의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럴까요? 마약성 성질환 꼭 쓸 때는 환자한테 오래간 약, 그러니까 12시간이나 24시간 약이 지금 국내에 개발됐어요. 막 일주일간 약도 있어요. 3일간 약도 있고 그런 약을 쓰면 혈중 농도 유지되잖아요. 쾌락을 못 느껴요. 통증만 완화시키는 그런 약을 써야 돼요. 이렇게 주사제는요 응급때만 쓰는 거예요. 응급실에 올 때라든지 진짜 통증 발작이 나요. 강직이 나고 그때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주수는 안 돼요. 금기예요, 금기. 네, 전문의도 절대 이렇게 지나치게 이제 처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책이 필요할 텐데요. 어떤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까? 물론 지금 제도적으로도 보완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약류로 지정된 약은 특별 관리 대상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 약에 중독된 환자들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류에 포함된 약이 오남용되고 있다는 실태가 보고된 건 이번뿐만이 아니죠. 얼마 전에는 프로포폴을 과잉 투여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 만큼 마약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보도를 계기로 해서 이런 마약류 진통제에 대한 관리 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른 또 얘기해보죠. 연말로 점점 접어들어 가면서 각종 공연이 이제 펼쳐지게 돼 있는데 벌써부터 이 인터넷에서 암표가 기승을 부린다고요. 네, 아직 연말까지는 2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는 벌써부터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공연을 예매를 해보려고 예매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요. 네. 이 유명 공연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예매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 암표상들은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해놓고 인터넷을 통해서 팔면서 2배 이상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의의 예매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먼저 조태훈 기자의 기사부터 함께 보시죠. 네. 이달 말에 시작되는 국민 여동생 아이유의 단독 콘서트.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앞자리는 모두 매진됐습니다. 그런데 게시판에는 좋은 좌석을 판매한다는 글이 넘쳐납니다. 그냥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23만 원이요? 네네네. 근데 저기 저거 보내주세요. 문자로 해주실 거예요? 아예 개인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유명 공연의 티켓을 판매하는 누리꾼도 있습니다. 특급 가수의 공연이라며 많게는 2배가 넘는 가격을 제시합니다. 20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합니다. 저는 입금 먼저 받고 거기 있는 그 주소지 있잖아요. 네. 거기 주소지를 바꿔드려서 그거 캡처본 보내드린 방식으로. 네, 블로그 보시면 거기 거래한 것들 많아서 네, 그거 보고 그냥 신청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공연 티켓 판매가 시작되면 미리 표를 사두고 비싼 값으로 파는 인터넷 암표상들입니다. 이들은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서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연말 공연 예매가 몰리는 시기에는 하루에 올라오는 공연 티켓 판매글이 100여 개에 달할 정도입니다. 결국 피해는 선의의 예매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암표상이 활개를 치면서 티켓을 구하기는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암표 시장이 인터넷에 형성됨으로써 약간 주변에서 정말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제 구입을 못하니까 특히 이제 원하는 공연 같은 경우 표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점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피해를 받는 것 같고 특히 기획사와 판매 회사는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별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조직 형식으로 해서 2-3명이나 아니면은 아이디를 만들어서 한 분이 여러 아이디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미리 다 구입을 하고 티켓을 받기 전에 일단 예매를 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중고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대파는 겁니다. 하지만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암표 판매는 경범죄로 처벌하는 데 반해 인터넷 판매는 거래 현장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겁니다.
수영장, 경기장, 역 나루터 이렇게 뭐 입장시키고 승차 또는 승차시키는 곳에서 이렇게 장소를 이렇게 한정해 놓고 있거든요. 예, 장소가 인터넷은 뭐 장소 개념이 없잖아요. 법의 허점을 노려 제철을 만난 듯 기승을 부리는 인터넷 암표상들. 건전한 상거래는 물론 연말 분위기까지 망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조태현 기자 보도 잘 들었는데 아직까지 연말은 2달여 남았잖아요. 네. 시간이 참 많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벌써부터 암표가 기승을 부리는 건가요? 보통 공연을 할 때 예매는 2달 전부터 이뤄집니다. 지금이 딱 연말 공연의 예매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인기 가수나 유명 공연의 경우에는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매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말은 특히 공연계의 최대 성수기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겠죠. 웃돈을 주고서라도 표를 예매하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암표상들은 이런 사람들을 노리고 있는데요. 연말에 시간이 가까울수록 표 가격은 올라갑니다. 유명 공연의 경우 몇 배씩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기 공연의 경우 한 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표가 제한돼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면 얼마든지 사재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편법을 쓰면 얼마든지 사재기가 가능하다면 단속을 해야 될 터인데 그 방안이 있습니까? 사실 기사에서도 보셨겠지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다소 애매합니다. 경범죄처벌법에는 이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암표를 팔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16만 원을 내야 하는데요. 핵심은 정해진 요금을 넘어선 웃돈을 받고 파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거겠죠. 네. 하지만 인터넷에서 암표를 팔다 적발돼서 범칙금을 낸 사람은 지금껏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경찰이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표를 사고 파는 현장이 없기 때문에 적발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경찰이 암표상을 오프라인에만 국한해서 소극적으로 단속하는 사이 인터넷 암표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꼭 공연을 보고자 하는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인터넷 암표 좀 법률적으로도 좀 보완이 필요하고요. 또 경찰의 이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4.19의 조임정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